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의 비니비니 빈스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비니비니 빈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달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댓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주제인 월별 파리 월별 옷차림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파리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한국보다는 훨씬 덜 습하네 이런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파리의 여름은 완벽하게 우리나라처럼 너무 더워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일교차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얇은 가디건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렇게 얇은 긴팔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여름에 7, 8월에 파리 여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선글라스, 그 다음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양산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긴팔을 입고 다녔는데 햇빛 자체는 너무 세기 때문에 항상 손만 탔었어요. 반드시 손에도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꼭 손선풍기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파리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워요. 온도가 높아서 덥다기보다는 선풍기랑 에어컨이 없어서 덥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운 여름날 그늘에서 이렇게 선풍기만 쐬도 굉장히 시원해지기 때문에 손 선풍기는 여름에 여행하실 때 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 같은 경우에도 얇은 긴팔을 들고 다니시다가 조금 춥다 싶으실 때에는 입을 수 있는 외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은 진짜 가을이기 때문에 트렌치 코트 입기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파리에서는 사계절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바로 머플러입니다. 머플러. 목도리를 꼭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은 진짜 목도리한 프랑스인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는 9월, 10월에는 목도리 필수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정도가 되면은 초겨울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11월부터는 여러분들 꼭꼭 경량 패딩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파리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막 너무 추운 동상 걸릴 것 같은 추위는 없지만 그래도 11월부터 그 다음 해 한 3, 4월까지는 계속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3, 4월까지는 계속 겨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롱패딩을 샀더라고요. 막 온도가 엄청 낮아서 추운 건 아니고 온도는 그렇게 안 낮은데 체감이 되게 추워요. 왜냐면은 파리는 겨울이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습하다 보니까 춥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앞머리가 고데기를 하고 나와도 밖에 나오면 축축 처지는 거예요. 앞으로 축축. 그래서 저 파리에서 한인 미용실 가가지고 거금 들여서 앞머리 파마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앞머리 파마가 30유로였어요. 30유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5,000원? 진짜 비싸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앞머리를 파마할 수밖에 없었던 습한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저는 5월까지 계속 패딩을 입었었습니다. 패딩. 그래서 11월부터 5월까지 여행하시는 분들은 뭐 12월, 1월, 2월까지는 두꺼운 패딩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조금 가을이나 봄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얇은 경량 패딩은 필수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산을 씁니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산을 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뿐만이 아니라 우비를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우산보다는 우비를 더 많이 입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한대요. 우산을 쓰고 다니면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 당할 위험이 커서 어렸을 때부터 유럽의 부모님들은 아기들한테 우비 입는 버릇을 이렇게 들여줘가지고 어른 돼서도 우비를 많이 입고, 근데 우비를 들고 다니긴 귀찮으니까 그냥 비 맞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비보다는 우산에 더 익숙하니까 꼭꼭 우산 하나씩은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습하기 때문에 체감이 너무 춥다 할 수 있어서 항상 목도리는 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히트텍이 제 피부였습니다. 피부. 그래서 히트텍 꼭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1월부터 한 4월까지는 쭉 초겨울 같은 느낌이 나다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어쨌든 겨울은 겨울이고 좀 느낌이 나다가 한 5월 정도 되면은 다시 봄이나 가을 같은 느낌이 또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행하기 가장 좋은 달은 5월, 6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덥지도 않고 엄청 춥지도 않아서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실 때는 항상 아침마다 꼭 하셔야 되는 루틴이 꼭 일기예보 보기입니다. 일기예보. 그래서 일기예보 보시면서 오늘은 덥네, 오늘은 춥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게, 날씨가 진짜 변덕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미리 짐 싸서 가실 때도 되도록이면 저는 사계절 옷을 다 한번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어떻게 수시때때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파리 여행하시면은 유람선, 바토무슈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토무슈를 타시면은 한여름에도 저녁에 타면 진짜 추워요. 강바람 때문에. 근데 겨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얼어 죽습니다. 얼굴이 막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바토무슈 유람선 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두꺼운 옷, 머플러, 모자 이런 것들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시는 근교 여행지 몽생미셸, 저기 파리보다 더 북쪽으로 가실 분들은 반드시 두꺼운 옷 챙기셔야 됩니다. 한여름에 가도 밤에는 추워요. 365일 중에 300일이 비가 오고 흐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생미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산이나 우비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우비 챙기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몽생미셸 같은 경우에는 갯벌, 한복판 위에 우뚝 솟아있는 삼각형의 바위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닷가라서 바람이 진짜 셉니다. 바람도 센데 이제 비까지 내리면은 말할 수 없는 추위와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는데, 그래서 꼭꼭 우비를 미리 챙겨 오시고 옷도 파리에서 지낼 때보다 몇 배는 더 두껍게 입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두껍게 입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아침에 출발하실 때 반드시 일기예보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어하다 보면은 파리랑 몽생미셸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몽생미셸 와서 벌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꼭 미리미리 일기예보 챙겨서 보시고 오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기예보 어플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 가장 알맞은, 가장 정확한 일기예보 어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요거 아이폰 날씨 어플입니다. 이게 한국 날씨는 잘 못 맞추는데 파리 날씨, 프랑스 날씨는 진짜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꼭 일기예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날씨에 맞는 옷차림 이야기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에 또 많이 달려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